오늘 주제는 사색 정리고요. 저는 김장수 교수님 밑에서 이제 조합론 이제 전공 중인 석사과정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색 정리의 역사를 한번 보자면 진짜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이제 프랜시 거슬리라는 이제 사람이 내가 잉글랜드 지도를 한번 색칠해 봤는데 네 가지 색깔로 다 칠해지더라. 그래서 다른 지도로도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그냥 전부 다 네 가지 색깔이면 성공하는 것 같다. 라고 본인 동생인 다른 거슬리한테 이것을 말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거슬리는 이제 드무르간의 석사생이었고, 그리고 그 거슬리는 이 문제를 이 지도 교수님한테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도 교수님은 그냥 문제 듣고, 좀 쉬울 것 같은데? 했다가 1852년에 그 문제를 받고 시작했다가 결국 마지막에 푼 거는 1976년에 이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것도 물론 수학적으로 풀었지만 그것도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하켄이랑 아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풀면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제 코어에 이제 컴퓨터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1976년에 다색 문제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도 문제를 어떻게 수학적인 걸로 바꿀지를 먼저 얘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일단 어떤 지도가 있으면 그 지도 위에 영토에다가 다 점을 하나씩 찍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공유한 영토가 있으면 서로 이제 선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럼 얘가 곧 그래프가 되는데요. 이제 수학에서 그래프라고 한다면 어떤 이제 벌틱스 색과 엣지 색이 있는 그런 하나의 페어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를 수학적으로 쓴다면 이제 벌텍스 A부터 I까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엣지마다 그 벌텍스 페어로 나타내는 것들의 집합으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에서 말하는 그래프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사색 문제의 조합적인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 색깔을 칠한다라는 거는 이제 n 컬러링이라는 거는 각 벌텍스 셋에서부터 이제 1부터 n까지 숫자를 부여하는 건데요. 이제 그냥 이 1부터 n까지의 색깔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색깔, 두 번째 색깔, 세 번째 색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색깔을 부여하면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는 그 인접해 있는 영역 길이는 다른 색깔로 칠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엣지 양 끝점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걸 저희가 프로퍼 컬러링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엣지 때문에 저건 프로퍼 컬러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벌티스에 부여된 색깔을 조금 바꿔주면 쉽게 프로퍼 포 컬러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편의를 위해서 두 벌티스 사이에 엣지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지도에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어차피 엣지가 있기만 하면 그냥 양 끝에 점은 다른 색깔을 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멀티플 엣지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모든 그래프랑 모든 지도랑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를 물어본다면, 맵에서부터 그래프로 가는 거는 가능한데, 이제 모든 그래프가 다 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루프가 있죠. 그러니까, 엣지가 있다는 거는 어떤 두 영토가 이제 경계선으로 이제 인접해야 된다는 건데 자기 자신이 인접해어 있다. 뭔가 말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루프를 생각하지 않을 거고 또 루프가 있으면 프로퍼 컬러링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엣지 양 끝에 있는 점은 다른 색깔을 줘야 되는데 지금 엣지 양 끝에 있는 점조차 같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프로퍼 컬러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루프를 없앨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유는 말 안 하겠지만 맵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발레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그래프가 다 지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지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들만 모아놓고 보고 싶죠. 그걸 저희가 이제 플래너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냥 포멀한 정의는 어떤 그래프가 표면에 잘 인베디드 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제가 그 그래프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 엣지끼리 서로 이제 크로싱이 일어나면 안 돼요. 교차점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림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이제 두 개의 엣지가 지금 이렇게 크로싱이 일어났는데, 근데 얘는 사실 플래너입니다. 왜냐하면 이 엣지, 여기 겹치는 이 엣지를 살짝 늘려서 바깥으로 그려주면 교차점이 없어졌죠.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교차점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 같은 경우를 플래너라고 할 겁니다. 그럼 아까 문제가 됐던 이 그래프를 보신다면 얘도 교차점이 5개로 엄청 많은데 하나씩 풀어줘 봐도
어떻게 풀어줘봐도 교차점이 어떻게든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저는 플래너 그래프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그래프가 플래너라는 거랑 어떤 그래프가 이 두 그림을 포함하지 않는다랑 동치가 돼요. 그래서 이 어떤 그래프가 플래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저 두 개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모르간이 받았던 문제를 수학적으로 잘 다시 말한다면 모든 심플, 즉 루프가 없고 멀티플 엣지가 없는 심플 플래너 그래프는 싹 다 이제 프로퍼한 포 컬러링을 갖고 있다라고 저희가 스테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왜 네 개일까요? 일단 그 세 개만을 생각해 본다면 다음 같은 그림을 세 가지 색깔로 색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3은 아닌 걸 알겠고 그러면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는 없을까요? 이제 드모르간이 했던 것이 이제 6가지 색깔로는 충분히 다 칠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팩트를 이용했냐면 어떤 그래프가 그 점의 개수가 6개 이상이면 항상 이런 그 디그리가 5 이하인 그래프가 있다는 건데 디그리라는 거는 그 벌텍스랑 연결되어 있는 엣지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V 벌텍스 같은 경우는 엣지가 5개인 거죠. 지금 디그리가 5인 거죠. 그래서 만약 그냥 점의 개수가 6개 이상이기만 하면 어떤 점은 그 연결되어 있는 엣지의 개수가 5개 이하다라는 팩트를 증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인덕션을 때렸습니다. 인덕션을 때린다는 말은 가장 베이스 케이스인 이제 딱 이제 V가 6개인 때는 당연히 점이 6개고 색깔이 6개니까 어떻게 색칠해도 다 되죠. 베이스 케이스는 쉽게 증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임의의 뭐 n에 대해서 가정한다 하고 그 하나 더 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의 개수가 6 이상일 때는 저 위에는 팩트에 의해서 이렇게 그 가장 왼쪽 그림처럼 보이는 부위가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 부위를 일단 제외를 해볼게요. 그 그래프상에서 없애볼게요. 그러면 그 벌텍스의 개수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인덕션 가정에 의해서 일단 그 부위가 없어진 그래프는 이제 6가지 색깔로 색칠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넣어줄까요? 다시 넣어주면 저 벌텍스의 디그리가 5이기 때문에 즉 저 점과 연결되어 있는 엣지가 5개이기 때문에 저 5가지 색깔을 피해서 또 다른 색깔로 채워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육색 정리가 증명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색 정리는 어떻게 될까요? 1876년에 이제 캠프라는 오늘 많이 등장할 겁니다. 캠프라는 사람이 이제 오색 정리를 증명했습니다. 오색 정리를 증명했다는 것은 똑같이 인덕션을 여기서 사용했다는 건데 가장 문제는 저런 벌텍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문제였거든요. 그때 캠프라는 사람은 캠프 체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걸 증명을 합니다. 근데 인덕션 쓰는 건 똑같아요. 그냥 베이스 케이스 보이고 어떤 하나 생각한 다음에 저 문제가 되는 저 벌테스를 빼면 저거는 5가지 색깔로 색칠 가능하니까 색칠해주고 그 다음에 나서 V를 다시 넣어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이 V랑 인접해 있는 벌텍스들의 색깔이 그 중에 하나만 같으면 4가지 색깔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운데 색깔을 나머지 색깔로 칠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즉 V랑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다른 색깔이에요. 그럼 이미 5가지 색깔을 사용한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 부위를 색칠할 것인가? 일단 캠프는 2가지 케이스로 나눕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보라색이랑 왼쪽에 있는 빨간색 점이 있죠.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할 거냐면 오른쪽 보라색 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빨강 보라 빨강 보라 빨강 보라를 바꿔가면서 쭉 가는 그 서브 그래프만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분명 이 뒤에는 그래프가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 저는 뭐에 관심이 있는 거냐면 보라 빨강으로 연속되면서 이어져 나가는 그런 모양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쪽에서 뻗어나가는 그 체인이랑 그리고 이 왼쪽 엣지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는 좋은 게 이 빨강과 보라색을 서로 이렇게 바꿔줘도 문제가 안 생겨요. 지금 그림이 바뀌었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뀌기 전이고 왼쪽 그림에서 바뀐 후에요. 이런 식으로 보라랑 빨강을 막 바꿔줘도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이 지금 이 바꿔주고 있는 이 뭉치랑 서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바꿔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라색을 이 가운데에다가 색 칠해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케이스죠. 이제 이렇게 보라 빨강 연속적으로 하는데 이제 빨간색이 하필 딱 관련이 있어서 빨강과 보라를 바꿔주더라도 결국 다시 빨강과 보라밖에 안 남게 되는 이런 케이스 두 번째가 문제인 건데 이때 캠프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빨강 보라로 되어 있는 이 원을 보면 사실 이 원이 그 그래프의 안과 밖을 나눠주는 것과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 원 안에 있는 저 파란색과 하늘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파란색, 하늘색 그래프랑 바깥에 있는 하늘색, 파란색 그래프랑 서로 연결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원 안에 있는 그래프랑 원 바깥에 있는 그래프. 그 말은 이 위에 있는 파란색 벌텍스랑 이 V 밑에 있는 하늘색 벌텍스랑 서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쏙 바꿔주면 그러면 또다시 파란색을 다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파란색을 채워주면 얘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네, 오색 정리 증명입니다. 여기까지가 22년도에 제가 했던 발표 내용인데요. 이걸 한 1시간 했는데 진짜 엄청 많이 축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캠프는 어떤 말을 했냐면 이 같은 방법을 사색 정리를 그 증명할 때도 똑같이 사용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연도 보면 딱 1879년이니까 틀렸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네, 펄시 히우드라는 사람이 이게 틀렸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왜 틀렸냐? 그게 안 되는 그래프가 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지금 저 캠프 체인이라고 말했던 그 원이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도 있어요. 근데 그 캠프의 얼규먼트에 의하면 원 안에 있는 애랑 원 바깥에 있는 애랑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서로 안에 있는 애 색깔 막 바꿔줘도 된다라는 얼규먼트였는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원을 기준으로 이 빨간색과 노란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왼쪽 그림이 되고 아까 다시 이 왼쪽 원을 중심으로 그 안쪽에 있는 빨간색과 하늘색을 바꿔주면 네, 이 오른쪽 그림이 같이 됩니다. 그럼 벌써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캠프의 아규먼트가 모든 그래프에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히우드가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캠프는 증명을 실패를 했고요. 사색 문제는 어떻게 풀지 되게 미궁속으로 갔었는데 저희가 항상 수학을 하면서 숭배하는 이제 두 가지의 증명법이 있는데 한 가지가 인덕션이고 한 가지가 귀류법이죠. 이제 뭔가 부정해서 가정한 다음에 모순을 일으켜내는 것. 근데 일단 인덕션이 지금 안 통해요. 그러니까 안 통한다는 거는 통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인덕션으로 이제 증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남은 게 이제 컨트로딕션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처음으로 그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한 사람이 이제 되게 유명한 조지 벌커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든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플레인 트라이앵글레이션만 생각해도 된다. 트라이앵글레이션이 뭐냐?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이 그래프를 에다가 엣지를 추가해가지고 얘를 그냥 삼각형을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네, 제가 어떻게 수학적인 말을 안 하고 정의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그냥 딱 봐도 삼각형으로 막만 다 표현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만들고 싶다. 이걸 이제 트라이앵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이런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생각을 하냐?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사색으로 색칠이 불가능하다면 그걸로부터 만든 트라이앵글레이션도 네 가지 색깔로 색칠할 수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엣지가 추가됐기 때문에 뭐 조건이 더 붙으면 붙었지 이제 사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뀌지 않겠죠. 동시에 어떤 그런 트라이앵글레이션이 사색으로 색칠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엣지를 없앰으로부터 얻어내는 모든 그래프는 다 사색으로 색칠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임의의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트라이앵글레이션만 생각을 해도 저희가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색 이제 폴 컬러러블이라는 그런 특성을 이 플레인 트라이앵글레이션이 이제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만 생각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귀류법을 시작해야겠죠. 귀류법은 당연히 이제 모든 그래프가 사색으로 색칠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그래프가 있어서 걔가 사색으로 색칠 불가능하다는 게 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발레가 되는 그래프를 저희는 이제 카운터 이그젬플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저희는 미니멀 그 카운터 이그젬플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에서 미니멀하다라는 말을 하냐? 이 그 플레인 트라이앵글레이션에서 어떤 벌티스를 하나만 지워도 얘가 다 포 컬러러블 해지는 그런 트라이앵글레이션을 저희는 미니멀 카운트 example이라고 할 거예요. 즉 하나만 조금이라도 뭐라도 줄여도 바로 사색으로 색칠 가능한 거를 저희는 이제 미니멀 카운트 example이라고 할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이제 벌커프랑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벌커프 프로그램을 발전을 시켰는데요. 이 두 분께서 잘 정의한 벌커프 루이스 이퀘이션을 이용을 한다면 어떤 그래프가 지금 1, 2, 3, 4로 적혀 있는 이 4링 이런 4링을 절대 못 가는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든 저 4링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사색으로 색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하나 케이스를 나눠가면서 얘도 이런 걸 가지면 얘는 사색으로 색칠 가능. 이런 거 가지면 얘도 사색으로 색칠 가능.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쪼개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잘 정립화시킨 사람이 이제 히시라는 분이신데요. 히시라는 분은 이런 카운터 에그젬플이 있다면 이 두 가지 특징인 디스처징이랑 리듀시빌리티를 통해서 보일 수 있다는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합니다. 일단 디스처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미니멀한 발레에 대해서 얘가 적어도 어떠한 컨피규레이션을 무조건 갖는다라는 것이 이제 디스처징이라는 얘기고 리듀싱이라는 거는 어떤 그래프 G가 줬을 때 얘를 좀 더 작게 만든 G 프라임에 대해서는 이제 폴 컬러블이 가능했으니까 그 폴 컬러블을 가지고 다시 G의 컬러를 리커버 시킨다면 발레를 일으킬 수 있다. 약간 대충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켄이랑 아펠이라는 사람이 모든 트라이앵글레이션에 대해서 얘가 저 디스처징이라고 제가 적혀 있는 저 논문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컨피규레이션이 있거든요. 저 컨피규레이션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부분적으로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네. 진짜 많아요. 천 몇 개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플레인 트라이앵글레이션을 갖고 오더라도 저 천 몇 개 되는 컨피규레이션 중에서 하나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은 reducibility라는 건데 이 모든 그 디스처징 하는 이 모든 컨피규레이션은 싹 다 사색으로 칠할 수 있게끔 리듀싱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두 번째 논문에서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증명을 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천 몇 개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할 수는 없었고 이제 아까 그 코우라는 사람의 컴퓨터적인 도움을 통해서 이걸 싹 계속 프로그램에 돌려서 네, 이 모든 그래프는 사색으로 색칠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컴퓨터가 필요했고요. 그러면 또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옆에 있는 히워드라는 사람이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사색 정리는 아까 플래너 위에서 즉 평면 위에서 얘기를 한 거라면 얘를 좀 더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그래프가 평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막 토러스 위에 있다면 아니면 뭐 플레인 버틀 위에 있다면 얘도 그런 네 가지 색깔 또는 여섯 가지 색깔 이런 걸로 색칠 가능한 할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 G가 지금 구멍의 개수거든요. 그런 서페이스의 구멍의 개수인데 이 식을 하는 것만큼의 색깔로 색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토러스는 구멍이 한 개고 그 다음은 구멍이 두 개고 여기 쭈쭈쭈 나가는데 여기다가 이 구멍 개수 식을 넣으면 저 밑에랑 같이 4, 7, 8 이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우드라는 사람은 각각의 서페이스가 지너스를 갖고 있을 때 이 해당되는 숫자만큼의 색깔을 가지면 충분히 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린다리랑 영이라는 사람은 이게 실제로 그 숫자다라는 것을 증명해요. 이제 아까 히우드라는 사람은 이 색깔만 가지면 충분히 칠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최소 색깔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린데리랑 영이라는 사람은 그게 최소 숫자다. 그래서 토러스 위에 있는 그래프는 7가지 색깔로 채색이 가능하고 그 지너스 2개짜리는 8가지 색깔로 색칠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연도를 보시면 지금 1968년이죠. 아까 사색 정리가 1976년인가에 증명했는데 그래서 플래너 케이스보다
그 이제 토러스 같은 좀 더 하이어 지너스인 서페이스에 대한 채색 문제가 더 빨리 풀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히우드라는 사람의 얼규먼트를 보면 이 플레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플레인은 이 히우드라는 사람의 이론의 예비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것까지 다 됐냐라고 하면 모든 오리엔터블 서페이스는 싹 다 증명이 됐고요. 또 논 오리엔터블 케이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흥미로운 게 거의 다 됐다. 그래서 이런 색깔 채색 문제는 모든 서페이스 위에서 얼추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또 캠프를 불러야 되는데 왜 불렀냐면 이 캠프만 자기가 증명을 했다고 믿은 게 아니었어요. 이제 또 다른 수학자인 이제 피터 테이트라는 사람도 본인이 사색 정리를 증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방법은 엣지 컬러링이라는 기법을 이용했습니다. 엣지 컬러링이 뭐냐? 아까는 이 지도 위에 영토에다가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인접해 있으면 선으로 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영토 경계선들 중에서 그 경계선들이 만나는 지점에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러고 그 실제 그 경계선에 따라서 그냥 실제로 선을 그어요. 이게 이제 테이트가 다룬 대상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러면 이 테이트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제 클레임 4그룹이라는 어떤 그룹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그룹을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나이브하게 설명하자면 그룹은 그냥 더하기가 잘 정의된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더하기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이제 표인데요. 이제 위에 로어에 있는 거랑 컬럼에 있는 것을 연산하면 거기 엔트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모든 제곱을 하면 싹 다 아이덴티티가 즉 싹 다 1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릴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엣지 컬러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 엣지 컬러링이랑 사색 문제랑 똑같은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그래프에 사색으로 한번 색칠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색깔에 대해서 제가 레이블을 줘봤어요. 아무 색깔 없는 거는 E고, 빨간색은 A, 파란색은 B, 하늘색은 C 이렇게 쳤었는데, 그럼 이제 뭘 할 것이냐? 어떤 페이스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 엣지를 보면 양옆에 페이스가 있어요. 그 말은 그 엣지에다가 어떤 색깔을 칠할 거냐? 양옆에 있는 페이스들을 연산한 값으로 엣지를 컬러링 할 거예요. 즉, 지금 제가 초록색을 쓴 게 엣지 컬러링 한 거예요. 그래서 E랑 A랑 곱하면 A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해당되는 엣지는 A가 됐고 A랑 C랑 더하면 B가 되기 때문에 A랑 C랑 만나는 경계선은 B로 색칠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세 가지 색깔로 색칠 잘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들의 특징을 한번 보자면 일단 큐빅이에요. 큐빅이라는 말은 모든 점이 싹 다 세 가지 엣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정확히 세 개의 엣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벌티스를 봐도 네, 다 세 가지죠. 그리고 프로퍼하다는 성질에서 나오는 건데 당연히 하나의 벌텍스를 봤을 때 세 가지 엣지는 각각 색깔에서 서로 달라야 돼요. 이게 저희가 프로퍼 3 컬러링이라고 엣지 컬러링에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브릿지가 없어야 돼요. 브릿지라는 거는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그 엣지가 브릿지라는 거는 그 엣지를 없애면 그 그래프가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로 잘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였는데 어떤 엣지를 없앴더니 갑자기 두 개가 돼버린 거죠. 그런 걸 저희는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런 브릿지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브릿지가 있다라는 거는 이 브릿지 밑에 있는 페이스랑 그 브릿지 위에 있는 페이스랑 서로 다르다는 말인데 사실 브릿지라는 거는 이 아래랑 위랑 서로 같은 페이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페이스끼리 지금 선이 그어졌다는 거는 같은 그런 영역끼리 경계선이 있다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브릿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사색 문제는 뭐랑 동치가 되냐? 모든 브릿지가 없는 그리고 모든 점이 세 가지 엣지로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브릿지 레스 큐빅 그래프는 이제 프로퍼한 3 엣지 컬러링을 갖는다라는 것이 동치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걸 어떻게 채색이 몇 개가 있는지 계산을 하냐? 이제 로저 펜로즈라는 사람이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로컬 패턴마다 이제 두 가지 연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네,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가 가장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큐빅 그래프의 예시인데요. 얘를 엣지 컬러링을 한다 생각한다면 맨 왼쪽에 있는 엣지에다가 세 가지 색깔로 색칠할 수 있기 때문에 3이고 가운데 엣지는 아까 오른쪽에서 하나 썼기 때문에 2를 곱해주면 되고 그럼 맨 오른쪽에 있는 엣지는 강제가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이 그래프의 엣지 컬러링 개수는 6개인데요. 일단 이 로컬리하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만 잘 본다면 제가 여기 맨 위에 적혀 있는 식의 좌변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지금 뭘 하겠다는 거냐면요. 이 빨간색 부분을 이 우변에 있는 두 가지로 바꿔치기 할 거라는 거예요. 즉, 그 오른쪽에 있는, 네, 그 밑에 있는 식이 그걸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바꿔치기 하는 것과 이 위에 있는 것과 같다. 근데 어떠한 서클이 있으면 이 서클 위에다가 저희는 그냥 아무 색깔을 다 색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서클당 색깔 3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색깔이 총 3개, 3개씩 해가지고 9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봐야 되는데, 오른쪽은 약간 제가 이상한 노테이션을 썼어요. 근데 밑에 있는 릴레이션을 본다면, 어, 얘는 약간 선이 꼬여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밑에 있는 릴레이션 중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거죠? 얘는 이제 선이 그냥 자기스로 꼬인 건데, 얘를 그냥 풀어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식에서 보면 저렇게 꼬여 있는 거를 이렇게 풀 수 있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산해 볼까요? 왼쪽에 있는 거는 3개, 3개였으니까 3의 제곱해서 9였고, 오른쪽은 그냥 3이죠. 그래서 9 빼기 3에서 6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펠로즈가 말하는 거는 어떤 큐빅 그래프를 주든 간에 이런 식으로 리커런스 릴레이션을 통해서 얘를 잘 풀어가지고 결국 이 서클만 남도록 만든 다음에 걔를 계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의 3 컬러링의 개수를 셀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이 스토리 연장선상에 있는 가장 최근의 연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지금 빨간색 표시된 거 보면 이제 2026년 4월 17일이 됐죠. 진짜 한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논문이에요. 이제 여기서 펠로즈 커프만 폴리노미얼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했던 펠로즈 폴리노미얼에서 좀 더 제너럴라이즈 해가지고 펠로즈 커프만 폴리노미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분께서 네, 이 세 분께서 그 논문을 쓰셨는데 이 논문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메인 디어렘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색 정리는 뭐랑 같냐면 이제 알 사람들만 알아들으라고 그냥 박아놨는데 모든 every reduced prime alternating link diagram in plane인데 아마 3 colorable station을 잘 모르실 거예요. 낫 디어리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대상은 되게 흥미로운 대상인데 뒤에 있는 성질을 나티얼리스트들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